안녕하세요. 지극정성TV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나 봐요. 뭐 그랬는데 거기에서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그 식당에 왔다 간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저도 그렇지만 애기도 같이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되는데 참 그렇게 지금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씩 늘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움츠러들고 분위기도 뭐 좀 삭막하고 뭔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드시죠? 같이 화이팅 하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뭐 여러 좀 전화를 받다 보면 그 사례회의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참 어떤 분들은 사례회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 사례회의가 저번에 평가 때 받았는데 점수를 이게 3점짜리거든요. 뭐 2019년, 20년 지표에 의하면 3점짜리인데 2020년에 받았는데 이 3점을 놓쳤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사례회의를 완벽하게 정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정복하게 해드릴 거냐? 첫 번째는 지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표에 따른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지표 그 방법에 대한 실제 사례 작성한 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케어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으셔서 뭔가 본인의 센터에 맞게끔 바꾸셔도 좋으시고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또 본인 방법으로 또 더 플러스가 되게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 방법을 통해서 뭐 지금까지 점수가 마이너스 된 적은 없었거든요. 공단에서 왔을 때 어떤 센터에서는 실제로 우수 사례로 쓰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앞서서 좀 이런 실제 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디 이렇게 컨설팅을 가서 이 사례회의를 작성하는 거 봤는데, 그 직원회의하고 사례회의를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례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댁에 가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야, 좀 김장 좀 해줘. 우리 가족들이랑 나 혼자 먹을 거만 하는 김에 많이 해서 김장을 좀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양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힘드신 상황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선정 사례를 어르신 요양사가 힘들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해서 이거 해결 방안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직원회의가 될까요? 사례회의가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직원회의입니다. 직원회의. 직원회의는 요양보호사의 고충, 그리고 뭐 센터 사회복지사들의 고충, 이런 직원에 관련된 고충이나 어떤 그 운영 부분에 대한 뭐 포상에 대한 부분, 직원에 관련된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직원회의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사례회의는 뭐냐? 수급자에 관한 회의입니다. 수급자에 관한. 수급자에 관련된 것만 사례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의는 직원회의인 겁니다. 사례회의가 아니고. 그래서 사례회의는 어르신들에 관한 거죠. 그러면 어르신에 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 사례회의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2018년 제가 강의할 때 썼던 뭐 책에서 좀 스킵해서 가져온 부분인데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평가 방향은 또 중요하죠. 어떻게 보느냐.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으로 수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 관련된 사례를 하셔야 되세요. 좋으시죠? 그리고 평가 기준으로는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원케어 카페 누가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걸 어느 주기로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올리셨어요. 반기별 1회죠. 반기별 1회는 뭐냐? 6월입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한 개, 6월부터 12월까지 한 개. 예를 들어서 2020년 초에 내가 센터를 오픈했다. 그러면 2020년에서 1월부터 6월까지 한 개, 6월부터 12월까지 두 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개, 2021년부터 4월까지 이제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15일이니까요.
3개가 돼야 돼요. 7월 16일이니까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3개가 돼야 됩니다. 3개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했느냐? 필수사항은 정말 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명인데 저는 중요한 게 선정사유와 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정사유와 회의 결과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2개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선정사유입니다. 선정사유. 왜 선정사유가 중요한지 제가 뒤에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회의 결과를 1개월 내에 급여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급여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2가지 형태거든요. 이걸 되게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급여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반영해야 되지?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급여에 반영하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급여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급여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는 우리 급여 지원 계획 쓰시죠. 급여 지원 계획을 변경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제 상태기록지에 작성하시는 게 급여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자, 급여 지원 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급여 지원 계획을 변경하려면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급여 지원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계획 변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노하나의 연결고리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상태기록지에 급여에 반영하는 부분을 강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센터에서 작성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우수 기준으로 보면 1번, 3번, 4번이 충족돼야지 3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1년에 한 번 한다? 이거는 그냥 집어치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번 반기별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받을 때 3점 이상 받으시면 3점 이하 받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안 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내용은 다 그렇고 급여 반영에서는 급여 적용 계획과 급여 적용 내용으로 확인하는데 급여 적용 계획은 뭐라고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위험도 평가와 욕구 조절을 통해서 급여 적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과 급여 적용 내용으로 확인한다는 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상태기록제로 작성한다. 이 2가지 형태인데 저는 뭘 하라고요? 급여 적용 내용으로 변경하시는 거를 강추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확대 좀 시켜볼게요. 이게 급여 적용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 내용이 있는데요.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을 나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사회복지 책이나 이렇게 뭐 상담 뭐 툴 이런 거 보면은 A 사회복지사 쫄쫄쫄쫄 B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쫄쫄쫄쫄 해가지고 뭐 장문으로 뭐 한 페이지 이상, 2페이지 이상 이렇게 대화 내용을 쫙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많이 작성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가정 신체 상태 어떻다, 그 인지 상태 어떻다, 가정 환경 어떻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 어떻다 이렇게 좀 축약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작성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했을 때 이건 센터마다 각자 뭐 작성하는 방식이니까요. 근데 제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뭔가 마이너스 된 점수가 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작성을 방법을 했을 때 거기 뭐 전라도 순창 쪽이었는데 그쪽에서는 또 우수 사례로 쓰고 싶다고 또 이렇게 또 네, 공단에서 와셨을 때 우수 사례로 쓰고 싶다는 어떤 피드백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법을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넣어 놨으니까 한번 제가 이거를 원격 카페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설명에 대한 건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거기서 또 하나 제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례 선정과 회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례 선정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례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체적 요인, 심리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어떤 변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상태에 대한 부분이 보행이 어려워지거나 욕창이 발생했거나 치매로 인해서 막 배회적인 그런 상태가 되거나 신체 청결 등 이런 상태라든지 우울증세가 강화됐다든지 심리 정서적 요인에선 뭐 진압력 악화, 인지기능 약화, 의사소통 어려움,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 경제적 어려움, 병원 동행, 영양 부족, 가정 내 철경 등 이런 부분이 시간의 흐름에서 갑자기 문제가 딱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선정 사유를 딱 우리가 그 문제점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사례회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쭉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관명, 회의시, 장소, 참석자명, 수급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선정 사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6일이에요. 6월 말부터 7월 초에 갑작스럽게 이분께서 중환상인데 와상 상태가 되셨거나 아니면 6월 말쯤에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셔서 갑자기 우울증세가 심해지셨거나 아니면은 6월 말쯤에 가정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뭐 아들 집이었는데 따님 집으로 갔는데 굉장히 그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힘드시다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6월에서 7월에 나오는 어떤 시간 흐름에 이게 문제점이 딱 발생했다.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6월 말에서 7월일 수도 있고요. 6월에서 7월 중순일 수도 있고, 6월 중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딱 파악을 하는 게 선정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정사유를 잘 잡아야지 회의 결과를 쓰기가 편해요. 회의 결과가 잘 나와야지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상태기록지를 작성해 남기기가 쉽거든요. 제가 그거는 또 실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내용에선 신체, 인지정서, 가족, 사회적 환경, 경제 상태 이런 거를 그냥 서술형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딱 해서 작성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딱딱딱딱 작성해 놓고요. 회의 결과로는 선정 사유의 이유에 대해 통합적으로 해서 실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게 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 그 사례로 넣었던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한번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관명,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명, 수급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앞에서 여기에 필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참석자명은 요양보호사 한 분과 사회복지사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장소는 수급자 댁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기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회의시는 2018년 6월 21일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은 2등급이시고요. 자, 선정 사유를 한번 볼게요. 6월 초부터 6월 초죠. 6월 초. 자, 회의 일시 6월 말이죠. 6월 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6월 말일날 선정 사유를 잡은 겁니다. 우리가 회의 일시를 6월 초에 관절 및 근육 구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지고 준화상 상태 2등급이 상태가 갑자기 와상 상태인 1등급 정도 상태로 신체 상태가 진행이 됐다. 이게 상황이고요. 그래서 와상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의 우울증세가 강화된 거죠. 원래 움직여서 이렇게 되시던 분이 누워만 계셔가지고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 오죠? 아, 내가 살아서 뭐해? 나 이제 그냥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릴래. 어르신의 삶의 목적과 질이 상당히 낮아지죠, 대부분. 그런 상태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 와중에 6월 며칠, 6월 초에 발생해서 이런 상태에서 수급자분이 의정부 소재 무슨 병원을 좀 동행해달라 이런 요청이 온 겁니다. 근데 요청 왔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보호자는 부재한 상황이고 뭐 맞벌이 하신 상황이가 부재였고요. 근데 어르신의 이동이 필요한 휠체어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지금 와상 상태에서 와상 상태신데 이분은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그래서 어르신 관절 및 근육 구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가지고 얻고 이동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든 거죠. 저희 복지사분들이. 그래서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이거 불가하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에 휠체어랑 이동기기를 요청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이런 요청 드리는 게 얼마나 좀 슬프겠습니까? 어떤 욕구를 해결해드리러 갔는데 그 욕구를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또 전화를 드려야 됐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정사유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할 것이냐. 관절 구축이 많이 진행 상태를 좀 늦추고 어르신의 삶에 우울증이 있어야 질을 좀 높이고 이 같은 휠체어나 복용 이동기기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어떠세요? 이렇게 선정 사례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쫙 갔는데 어떤 포인트 문제점이 1, 2, 3이 나왔죠. 첫 번째, 신체 상태가 나쁘다. 두 번째, 신체 상태로 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다. 우울증세가 올라갔다. 세 번째, 복지 연구가 없어서 병원 동행을 못 해드렸다. 요 세 가지 이슈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한 거죠. 어르신은 2등급이고 악화돼서 침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신체 상태는 근육 구축 예방을 위해 특별한 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욕창으로 인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신체 상태가 그 다음 인지 정서적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치매상 결과 모니터를 시 대화 상태가 반응이 없다. 그렇죠. 우울증 하시면 어르신 뭐 곰 좀 어떠세요? 나 귀찮아. 막 거의 이런 상태가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지기능 상당 부분이 약한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인지기능 전환에 따라 반응도 좀 미비하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가족관계로는 수급자 아들 내외 손자가 거주하나 아들 내외는 맞벌이하고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손자는 중학생인데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받는 동안 낮 시간 동안에는 집안에 혼자 계신 겁니다. 그러면 4시간 왔다가 그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4시간 정도는 어르신 혼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혼자 계시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더 어떻겠습니까? 더 우울증세가 높아지시겠죠.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사회경제적으로는 의료수급권자로 봐서 경제적 형편이 좀 넉넉치 않은 것 같다. 정확한 정보는 없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평가했다. 라고 평가가 좀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회의 내용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선정 사유에 따른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병원 동행을 못 해드렸으니까 복지연구 현황 조사를 통해서 휠체어를 하나 준비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밤에 또 와상 상태시다 보니까 대소변을 보실 수 있게 좀 이렇게 부축해서 이동변기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수급자에게 필요한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이걸 공급할 계획을 하나 세웠고요. 솔루션 하나 세웠고 두 번째로는 관절 구축이 좀 심하시니까 그런 교육을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통해서 어떤 관절 구축 좀 예방할 수 있는 좀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요양 어르신의 좀 신체 관절 구축을 예방보다는 어떤 진행 속도를 좀 낮추겠다. 이 두 번째 솔루션이 있고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한 두 번째 솔루션. 세 번째로는 준화상 상태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와상으로 인해서 어르신의 우울증세 4시간 동안 혼자 계시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물 치료를 통해 어르신의 우울증세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거죠. 뭐 식물 치료로 가면 어르신한테 이제 식물을 좀 자라는 거를 갖다 놔서 식물에 좀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정서적으로 좀 그 우울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겠다. 이런 결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어떠세요? 사례회의는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회의 결과를 1개월 내에 급여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급여의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좀 말씀으로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복지용구 휠체어 이동변기를 수급자한테 욕구를 통해서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지용구 공급한 걸 이제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 놓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상태 기록지에다가 어르신이 휠체어를 통해서 병원 동행을 다녀왔다. 이런 상태 기록지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거의 이제 대소변을 이제 기저귀에다 하시는데 내가 있을 동안 이동변기가 있어가지고 부축여서 대소변을 한 4시간 있는 동안에는 이동변기에 좀 놓으셔서 어르신이 여기 뭐 욕창이라든지 어떤 찝찝한 꿉꿉한 기저귀 하는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상태 기록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센터에서 관절구축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에 대해서 관절구축을 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을 해드렸다. 그래서 어르신이 좀 관절구축이 좀 낮아지는 것을 좀 느꼈다. 이런 거를 또 상태 기록지에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식물 치료를 통해서 그걸 대화를 통한 부분을 진행을 했더니 어르신이 좀 우울증세가 낮아지시고 대화 말수가 어느 정도 2-3마디에서 10마디로 늘어나시고 20마디로 늘어나시고 30마디로 늘어나셨다.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과 어떤 식물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사례회의 뒤에다 딱 첨부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요? 1개월 내에 해 놓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네. 자, 사례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선정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 사유. 선정 사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딱 잡으셔가지고 그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앞에 사례 말씀드린 거는 자, 준화상에서 와상으로 가는 이슈 하나, 그리고 와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증가하는 이슈 하나, 그리고 병원 동행을 하려는데 병원 동행을 할 수 있는 도구, 용구가 없는 거 이슈 하나, 요 세 가지를 잡았죠. 그래서 솔루션을 회의 내용은 어르신 상황을 쫙 이렇게 딱딱딱딱딱 작성을 했고 회의 결과로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복지용구나 이런 부분도 욕구를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관절구충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요양보호사한테 선생님한테 해서 어르신한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세 번째로 우울증이 심해지시니까 식물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세를 좀 낮추도록 하겠다. 세 번째, 이 솔루션이 나왔고 이 솔루션 세 가지가 1개월 내에 어디에 반영돼야 된다고요? 상태 기록지에 적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3점 버리시거나 사례회의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되십니다. 제가 또 이 작성된 예시를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수정하실 수 있고 제 문구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 원케어 카페에다가 사례회의 요 양식으로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운을 받으셔서 꼭 그대로는 쓰지 마시고요. 어르신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고 문구는 한 줄씩 쓰시되 본인에 맞게끔 한 줄씩 더 써보시고 그렇게 본인의 센터 색깔로 바꿔서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어떤 사례회의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실 거고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랜만에 그 영상을 제공해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안에 일이 좀 많았습니다. 뭐 그 아내를 먼 미국으로 좀 가야 될 상황이 있었고 제가 또 그걸 통해서 또 이사해야 될 상황도 있어가지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한 달간 어떻게 지내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달간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모든 게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몇 가지가 남았지만 많이 정리가 돼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좋은 영상으로 좀 도움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뭔가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 주시고요. 좀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응원을 받으니까 또 더 하고 싶고 더 제공해 드리고 싶고 피드백도 받으면 그에 따른 솔루션도 제공해 드리고 싶고 저도 그 솔루션 잘 모를 때 공부를 해서 또 제공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힘내시고요. 코로나가 정말 1000명씩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